봅시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 fn이라고 하고 x1에서 이게 이제 스텝 1이야. 스텝 1. x1에서 y1에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g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3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x1, x2, x3 이렇게 3개 있고 y1, y2, y3 이렇게 3개 있어요. 근데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그럼 상수함수인 거는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냐.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 함수의 개수인데 상수함수를 빼주겠습니다. 그렇지? 이 개수만큼 있어. 그럼 G4는 뭐냐면 얘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됐어. X4, Y4. 그러면 얘가 1, 2, 3, 4 이렇게 그냥 적게요. 1, 2, 3, 4인데 1은 1로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의 개수거든. 그러면 대응되든 안 되든 전체의 개수는 몇 개? 4 팩토리얼 개. 그러면 1이 대응된 걸 빼주세요 라는 거니까 3 팩토리얼 개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둘 다 여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게 쉽네요. 다음 봅시다. 너 왜 집중 못하고 있냐? 내 말이 집중하기 싫어? 그럼 오늘 빨리 노트 펴. 집중해. 알았지? 집중하기 싫어? 그럼 얘기해줘. 봅시다. 12번 봅시다. 1대1 대응인 두 함수가 있는데 그런갑지. 다음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대1 대응이니까 G 인버스 X의 제곱은 F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나한테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F2의 값은 8이야. 8. G 인버스 8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G 인버스 8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2루트 2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F 인버스 2루트 2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얘는 2의 2루트 2의 제곱이네. 그래요?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대입해 주세요 라는 건데 이 역함수 취해주는 거 있잖아. 역함수 존재할 때만 취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들어가 앉아. 봅시다. 1번 보자. 이렇게 표현된 거는 뭘까라는 거잖냐. 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목과 나머지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한 땀 한 땀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F31이라는 수는 구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예요. 그러면은 F333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면 F3은 뭐가 되는 거니까 3이지 않냐? 몫이 이제 0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진법에 대한 얘기인데 진법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진법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하진 않을게. 그래서 7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 다음 봐보자. P가 이거래. 그러면 5P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보자. 이거를 뭘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냐면 9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야. 9로 나눠봤어. 한번 써보면 돼요. 너희들이 이제 이건 한번 해보면 돼. 얘는 9로 나눠봤더니 실제로 9, 20. 그러니까 9 곱하기 20p 플러스 p라고 쓸 수 있어요. 181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은 F20p 플러스 p가 되는 거거든. 그런가? 다시 또 얘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거냐면 9 곱하기
2p면 2p라고 숫자나 야 9보다 크지 않아. 2p가 4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래요? 그러면 얘는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f 2p에 플러스 2p 플러스 p라고 쓸 수 있는. 2p는 당장 9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냥 2p로 나오지. 그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적어가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함수를 바라보는 이 첫 번째 방법이야.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이걸 나름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 해석이 너희들이 쉽도록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알겠어요? 니은도 맞네요. 그럼 이제 디귿 봐보자. 얘랑 얘는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거는 질문 아니지? 그렇지? 너 이거 질문한 친구 질문 아니지? 얘는 맞을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또 너희가 뭔가 질문한 게 있는데 그 문제가 안 보이네. 아, 있구나. 밑에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함수로 방정식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것을 만족하는 fx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그럼 가장 만만한 게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거야. 실수 전체니까 fx라는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더해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3배의 fx 플러스 fx분의 1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3이 이제 없어지면 fx분의 1은 이거니까 뭐 해주면 돼? 이 식에서 얘를 빼버리면 fx 나오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fx를 직접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식이 돼요. fx를 직접 구해주면 뭐가 되냐? 빼주면 x분의 1 그러니까 x분의 2 마이너스 x 얘가 됐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는? 얘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가 같아지는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지.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 해결할 수 있겠네요. x분의 4는 x 2x가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은 2가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x의 값 몇 개 있어요? 2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직접 fx를 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봐봅시다. 이런 문제는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잖냐? 그러면 일일이 나열하는 게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실제로 두 개 더하면 가운데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게 뭐 아는 수열은 아니잖냐? 앞에 게 더해지면 그 다음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명확히 말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앞에 걸 빼서 그 다음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면 이게 반복돼서 어느 정도 똑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첫 번째예요. 오케이? 이것을 사실 생성함수라고 해서 생성함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수열의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되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수원에서 한번 할게. 수원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할 때 그때 이제 생성함수에 대한 언급은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냐면 일일이 한번 대입해 볼까?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F1이 있고 F2가 있고 그냥 이제 숫자로만 적을게요. 1, 2, 3, 4, 5, 6, 7, 8, 9 적어보자. 이게 A야. 그 다음에 B야. 모르니까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뭐가 되겠습니다? B-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A가 돼요. 그래? 앞에 거에서 그 전 거에서 그 전전 거를 빼졌냐? 그래요? 한 번 더 적어볼까? 뺐더니 B가 되네요. 어떻게 되는 게 보여요? 6개씩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6개씩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얘랑 얘 더하면 가운데 게 나오거든. 얘랑 얘 더하면 가운데 게 나와. 결국 이것은 2배 F2020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2020이 1로부터 몇 번 보냈냐? 라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냐? 보내봐. 보내봤더니 2020을 6으로 나눴더니 18, 22, 18, 40, 66에 36, 4. 네 번째 거예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마이너스 2017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렇지?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형태가 다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일이 나열해서 무언가를 해볼까?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내가 항상 이렇게 풀잖아.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 왜냐면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거든. 수능에 나왔으니까 어디에 나온다라는 거냐면 내신 기출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냐면 최대한 내가 문제를 풀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풀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나는 많은 걸 알잖냐. 많은 걸 아니까 그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 그 중에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랫동안 가본 거 아니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바라볼 때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교육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할 때는 이런 게 많이 없거든. 이런 과정들이 진짜 많이 없어. 왜냐 딱딱 떨어지는 값만 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 그게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그냥 결론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일이 대입해보고 고민해보는 연습은 필요해요. 알겠지? 다음 봅시다. 9번 보자. 이거 어제 아니냐? 아니냐? 야, 굉장히 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1대1 함수입니다. 라는 거야. 1대1 함수입니다. 라는 건데 1은 1로 가. 근데 다음을 구해주세요.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을 대입했더니 무엇을 치역으로 가지고, 이건 치역이거든. fx라는 게 원소잖아. 이것은 치역을 나타내는 방식인 거야. 그러면 치역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8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얘가 가지면 항상 어떤 식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2하고 8은 반드시 가져야 돼. 2를 가지면 뭐 또 가져야 돼요? 7도 가져야 돼. 3을 가졌으면 6을 가져야 되고 4를 가졌으면 5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4개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1, 8은 반드시 가지고 있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겠네요. 그래요? 이 세 중에 하나가 선택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1, 2, 7, 8이 선택됐어. 이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 2, 3, 4를 보내는 방식이 1이 보냈어. 나머지 2, 3, 4는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네. 3팩토리할 만큼 있어요. 그래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제 나열해 주면 됩니다. 라는 게 함수의 개수가 돼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13번 보자. F0은 0인 함수의 개수가 4개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 0, 1이 있어. 0은 0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4개냐? 마이너스 1로 보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3개야. 그렇지? 3개예요. 1이 보낼 수 있는 것도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겠습니다? 9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대입해보면 돼. 0이랑 0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으로 가더라. 이건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이 들어갔을 때 같은 값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랑 1은 같은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 대칭인데 그게 같은 값으로 이게 이제 대칭이 됐을 때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됐을 때 같은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함수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0을 마이너스 1, 0으로 보낼 건데 이 두 개는 똑같은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 묶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얘가 묶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0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총 9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디귿 보자. 이건 이제 우리가 했지. 이게 뭐야? 뭐 하거나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엇갈리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엇갈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엇갈린다 라는 거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경우 이게 한 가지. 엇갈린 게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엇갈리는 거야.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경우의 수가 항상 문제가 되냐? 함수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했잖냐?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가 많이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선생님 경우의 수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경우의 수 문제가 실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 다음 봐봅시다. 오, 이거 어저께 한 거지 우리가. 어저께 한 거야. 얘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x로 가는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fx가 x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되는 걸 찾아주세요 라는 거냐면 y는 x랑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여기서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b는 뭐냐면 f를 했더니 x가 되는 거거든. y축 대칭을 했더니 만나는 교점을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멋대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 얘가 y는 x랑 교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해결할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그래프를 너희들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렸어. 이렇게 좀 폭이 커다랗게 그리자. 이렇게 그냥 그렸어요.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 둘, 셋.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쓸 수 있거든. 이거 이제 하나, 둘, 셋. 근데 F를 2번 합성했더니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는 뭐였냐면 얘를 뭐에 대해 대칭을 시켰더니 이렇게 대칭을 시켰더니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지? 얘는 뭐였어요? X랑 만나는 그때의 X값들. 그러니까 Y는 X랑 만나는 점들이 있잖냐? 2점, 2점, 2점. 얘가 되는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함수의 값이 이게 되는 x의 값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그래프를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렇게 아예 그래프 자체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어. 이게 첫 번째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A라는 것은 B에도 포함되고 C에도 포함된 게 맞아. 그지? B랑 C의 관계는 없어. 그렇지?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니까 교집합 B랑 C의 교집합이 A지? 그렇지? A가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에 C가 합집합에 포함되면 C가 어떤 부분이 없다라는 건 이게 없어. 이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Y는 X랑 만나는 부분만 있겠어요?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형태를 알고 있다면.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한번 1, 2, 3, 4, 5로 적어봐. 너희들이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1, 2, 3, 4, 5 1, 2, 3, 4, 5 식을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잖냐? 만들 수 있는 형태를 만들 거야. 왜냐면, 내가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얘는 어떤 함수인 걸 아냐면, 자신으로 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으로 보낼 수 있는 함수의 x의 값만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가? 기억 안 나냐? 그리고 이것은 엇갈리는 값이거나 자기 자신만 됩니다. 라는 거 있거든. 그래서 이걸 표시해 본 거야. 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함수로 만들어서 생각해 보는 방식 또한 있습니다. 라는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는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x의 값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뭘까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뭘까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뭘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나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니까 이런 형태를 아예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게 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형태를 아예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얘를 만족하는 것은 뭐냐면 1, 3이야. 그렇지?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봐.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 1, 3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이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다른 x의 값들. 그러니까 얘는 1, 2, 3이 돼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냐면 오호 이게 들었다. b가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엇갈리는 거지? 엇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1, 3, 4, 5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얘는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자기 자신으로 가는 x의 값들. 이렇게 이 같은 것들. 얘도 포함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적어놓고 생각을 해봐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다음 봐봅시다. 15번 봅시다. 세 번 합성시켰는데 치역이 1, 2,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런 거는 이 함수의 형태를 일일이 적어보는 게 더 빠른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2, 1호가 3, 2, 1호가 두 번 보낼 거 아니야? 오, 세 번이다. 1, 2, 3, 4 그래요? 근데 끝에 결국 세 개가 선택돼야 됩니다. 라는 게 되거든. 여전히 F가 세 개를 선택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 여전히 이 세 개를 선택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세 개로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이 세 개로 결국 보내줘야 되니까 여전히 앞에 것들이 선택하고 있어야 돼. 이 세 개들을.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냐면 4는 4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정이 돼. 1, 2가 뭘 선택해야 될까라는 거냐면 얘는 자기 자신으로 가도 되고 엇갈려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 두 개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반드시 이 선택된 게 반드시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돼. 이 선택된 게, 세 개가 선택된 게 그 다음 세 개를 선택해야 돼요. 이 세 개는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얘가 O 보내시려면 자기 자신으로 가던가 아니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합을 구해도 어차피 3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식을 배우는 거야. 이건 그냥 문제 푸는 스킬이잖냐? 결론을 쳐다보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해 보는 방식이야.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1등급이라고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풀이가 전에 푼 방식이랑 조금 다르잖냐. 오케이? 이거는 안 해도 될까? 19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넘어갈게. 또 해야 된다고 했나? 시간이 끝나겠다. 근데 왜 씩 입고 있냐고. 금방 끝날 것 같아서. 22번 봐봅시다. 전체 집합 역함수가 존재하는 F의 개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걸 두 개씩 나누는 방법밖에 없네. 그래요? 응. 얘 선택하면 얘는 당연히 따라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주면 돼요. 몇 가지냐? 6가지예요. 오, 답이 없나? 그럼 얘는 뭘 결정해 주세요 라는 거야? 함수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이 짝도 지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기 자신을 하거나 아니면 엇갈리는 형태까지 함수의 형태까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25번 보자. 이거 아까 전에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도 되더라 라는 거야? 역함수로 바꾸어도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니까 얘가 gx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형식에서 gx는 뭐가 되는 거냐면 4x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해 보자. 해결해 봤더니 뭐야? g로 바꿔. 그러면 역함수를 취해주면 얘가 g 인버스 g 1이야. 사라지고 g 인버스 1이에요. 그럼 얘 a라고 놓으면 뭐가 돼요? ga가 무엇이 되는? 1이 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대부분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a라고 놓고 정의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라는 게 대부분의 문제야. 근데 어떠한 경우는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4a 플러스 7이 1이 되는 거니까 이제 a 값을 구해서 대입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가 없더라. 이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 넣었는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는 합시다. 나한테 fx의 역함수 gx라고 했어요. 근데 f의 4x 플러스 7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이거 역함수를 gx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얘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야. 원래 얘가 뭐이면 돼요? gx잖냐? 그러면 그때 x의 값 구해주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돼. x는 뭐가 돼요? 7 4분의 1 gx. 이 숫자 좋은 숫자 나왔네. 아무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를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면 이거 역함수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게 보다는 이건 빨리 푸는 방법. 얘 안에 있는 것을 아예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f 합성 h x의 역함수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목표예요. 오케이? 정신 차려라. f 합성 h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h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얘가 h 인버스에다가 gx를 넣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h 인버스는 직접 구해줘야 돼요. 그렇지? 얘가 뭐가 되냐면 4분의 1 x h 인버스 x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네요. 그래요? y는 x 바꿔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gx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빨리 푸는 방법은 얘를 그냥 gx로 놓으면 돼요. 오케이? 왜 이 자리가 gx 자리잖냐? 원래 역함수였으면. 그래요? 다음 봅시다. 31번 보자.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대응되는 점들이 대칭이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됩니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AB의 길이가 루트 34고 BC의 길이가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이게 5루트 2면 이게 대칭인 점이니까 5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5고 얘가 5거든. 그러면 이 길이를 알아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넓이는 8 곱하기 8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지.
왜냐면 가운데가 수직이니까. 오케이? 다음 봅시다. 33번 보자. 오유, 이거만 하면 끝나네. 이거만 하고 쉬었다 하자. 역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실제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려지네. y는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5. 양수 파트만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거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네. y는 x의 대칭이야. 그러면 항상 너희들이 기억하기 이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생각보다 재밌는 직선이거든. 왜냐면 얘는 역함수랑 생각했을 때 다시 역함수를 구했을 때 자기 자신과 겹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랑 만나는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거리의 최소값, A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수직이니까 수직이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는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기울기가 1이 되는 그때의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기울기가 1이 되는 그때의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우리가 기울기 1이 될 때는 알지 않냐. 이 수투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봐가지고 2분의 1만큼 떨어졌을 때 기울기가 1이 된가? 2분의 2x니까. 그래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무엇인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의 무엇에? OAB의 넓이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지. 그렇지? 2분의 1 대입하면 이 점의 좌표 나오니까 뭐 이 길을 구하든 아니면 이 길을 구하든 해서 넓이는 우리 쉽게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